계엄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스모킹건 저희가 3개 뽑아봤는데요. 화면 보시죠. 예, 계엄의 스모킹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입니다. 자, 개인 휴대폰. 경찰이 이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 계엄 당일에는 비화폰, 그러니까 보안폰으로 국민들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꽤 오래전부터 사전 모의를 했다는 여러 증언들을 봤을 때 개인 휴대전화에서 사전 모의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도 좀 해보는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지금 통신 기록만 가지고 그 통화 내용은 알기는 어려워요. 뭐 네. 통화 녹취록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통화를 누구와 했고 얼마나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인데, 대통령의 개인 폰의 흔적들, 통화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 계엄 당일날 또는 그 계엄 전후로 해서 과연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는 또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어떤 내용이 통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관련 진술자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관련해서 뭐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까지 나온 상황인데, 관련돼서 만약에 그 진술자들과 통화한 기록들이 나온다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그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뭐 풀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정황 증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뭐 경찰이 비화폰, 그러니까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하는 비화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일반 전화기로도 그 당시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스모킹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노상원의 계엄 수첩입니다. 노 전 사령관, 햄버거집 계엄 모의를 소집했던 핵심 인물로 거론되죠. 불병이 강제 전역한 이후에 점집을 차려서 생계를 유지해 온 걸로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그 점집을 압수수색해서 노상원 씨의 수첩을 그렇습니다. 확보했습니다. 네, 수첩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 배치 장소, 병력 이동 계획, 선관위 국회 병력 투입 계획,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첩, 사실 수첩하면은 저희가 또 안종범 수첩을 또 항상 떠오르게 되는데 스모킹건이 될까요, 저 수첩은? 저는 안종범 수첩과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지시받은 내용을 깨알같이 그 수첩에 적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양도 대단히 많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개입 또는 직접 지시를 받아 적은 수첩입니다. 근데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그게 아니고 네.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계획 같은 걸 직접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이 받아 적은 것 같지는 않고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그 어떤 뭐 그 접촉한 내용 내지는 뭐 본인의 계획 뭐 네. 이런 것들을 그 아마 적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종범 수첩과는 이 증거 능력이나 뭐 아니면 실제 실행 가능성 뭐 이런 점에서 비교가 되지 않죠.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상당한 정도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 어떤 계엄에서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치명타를 안길 만한 그런 수첩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존재가 이제 드러나면서 이번 계엄 사태에 무속이라는 단어가 끼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2.3 계엄일을 택한 배경에도 혹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계엄 두세 달 전쯤에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올해 운수가 좀 트이니까 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 김 전 장관이 이를 듣고 기뻐했다, 이런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계엄 날짜를 정하는데 조언이 작동했을 가능성, 뭐 운수가 좋았다,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김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윤석열 정부 얘기할 때 주술의 영향을 받는다,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또 상당 부분은 그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좀 놀랍습니다. 참 특히 공교롭죠. 예, 윤 정부 들어서서 설마 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계엄이었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 그 삼부토건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주포들과의 카톡방, 그것도 사실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것도 저음에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 조직이 아닌 어차피 민간이지 않습니까? 네. 민간인과 정말 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인 이런 조치를 할 논의를 했었다? 물론 직접 했는지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한 단계 건너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분이 또 점집을 운영하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건진법사라든지 여러 이제 또 주술가가 등장하는데 이분들과 연계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주술적 상황 판단을 하는 주술적 모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고 보고요. 왜 이렇게 민간인과 민간인 뒤에는 명태균, 그다음에 또 노상원 이런 점, 주술, 역술 이런 부분들이 개입된 부분이 곳곳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케이스가 많은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의심을 하게 되고요. 아마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면서 국민들이 더 놀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아이 구 변호사님, 이 지금 12월 말, 그러니까 올해 운이 트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동안 여러 부침을 윤 대통령이 야당, 거대 야당 입법부를 보면서 여러 부침을 겪다가 12월에 결국에 단행을 한 것이 이런 주변의 말들도 영향을 좀 미쳤을 거다 보여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뭐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지 무엇도 팩트로 확인된 것은 없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온갖 얘기 다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뭐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정도의 성적인 얘기, 뭐 거울의 방에 뭐 성인용품이 어쩌고 그 얘기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대놓고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졌거든요. 지금도 확인되는 얘기 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대운이 될 것 같으면 총선도 이겼겠죠. 뭐 이게 생뚱맞게 12월까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그게 정말 무속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는 구분 지어야 되는 게 저 사람 자체가 무속인이 아니잖아요. 무속 집을 그냥 운영을 했던 건데 동업 관계에 있고 무속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뭐 신내림 바닥당 이런 것도 아니고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갖고 있는 무슨 법사도 아니고, 그리고 저 얘기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에 집요하게 공격을 당했던 어떤 법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지어서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윤 대통령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김용현 씨하고 둘이 했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김용현 씨하고 둘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의혹과 그대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 이거는 또 하나의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탄핵 때 우린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걸러내고 팩트만 가지고서 집중하는 것이 국정 안정과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 전 사령관 2018년 불명예 전역을 한 민간인 신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민간인이 계엄 모의를 지금 주도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건데요. 민주당의 김병재 의원 해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 장군 같은 경우는 정보사에서 잔뼈가 굵었고 김용현 장관하고 친하다 보니까 옆에서 비선 실세로 계속 조언을 한 것 같고, 지휘계통으로 내려가서는 이런 비밀 작전을 노출이 되고 사실 이런 거에 거부할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비밀 사조직을 노상원 장군을 예비역을 이용을 해서 사조직을 만들었고, 이런 사조직이 이번에 친위 구테타에 동원을 했다. 자, 지금 이렇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 등장하면서 사실 노상원 사령관부터가 2018년 이후로는 민간인 신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 여러 등장인물들 중에는 민간인들이 꽤 많이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이게 이제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는 사람의 무슨 개인적인 그 어떤 조직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네.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친하다는 이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앞에서 뭐 호가 호위를 한
뭐 저는 이런 인상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흔적은 없고 네.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대통령한테 했을 가능성은 지금 있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뭐 민간인이든 뭐든 민간인이 물론 이런 데에 끼어드는 것이 적절한 일은 아니지만 네네. 누구든 간에 여하튼 어떤 공직에 있는 누군가와 굉장히 친하다면 그게 이제 사적인 어떤 관계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좀 철저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뿐만 아니고 뭐 양 박사 이런 민간인에게 전 예비역 뭐 네네, 이런 많이 등장합니다. 네, 등등의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기관에 좀 더 집중적인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그리고 또 노상원 수첩에 이어서 또 다른 저희가 뽑은 스모킹건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메모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하달받았다고 알려진 문건인데요. A4 용지 한 장짜리라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또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써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최상목 부총리 열흘 전 국회에 나와서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실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뭐 재정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거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장만 기억은 납니다. 폐기하지 않으셨죠? 네,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 뭐 이런 등등의 지시는 어떻게 보면 계엄이 성공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좀 마련해라 이런 지시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지시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 문건의 내용이 지금 뭐 알려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가 맞다고 확인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동안 담화를 통해 이야기했던 부분과는 좀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담화에서는 야당의 어떤 행태들을 알리고자 그러니까 경고용으로 2시간짜리 계엄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 문건이 진짜라고 한다면 계엄 이후에 국회 운영까지도 대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담화에서 나왔던 이야기 자체가 좀 거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문건뿐만 아니라 이게 이 계엄 자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좀 놓고 수사력을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조금 더 입증이 용이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